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우주론이 완전한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빅뱅 이론을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허블이란 사람은 별에서 오는 빛들은 모두 붉은색 쪽으로 파장이 쏠리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를 도플러 효과로 설명하면 모든 별들이 지구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팽창하고 있다면 팽창하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면 한 점에서 팽창이 시작했을 것이라는 추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생성 초기에 발생한 울림을 아직도 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 가정했고, 결국 우주 배경 복사라고 추정되는 파장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빅뱅 이론은 우주의 탄생 원리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상상할 수 없이 뜨거운 불덩이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럼 최초에 있던 엄청난 폭발의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연력학 법칙은 외부에서 에너지의 교환이 없는 한 에너지는 저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에너지가 아무의 개입도 없고 목적도 없이 스스로 폭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빅뱅이 맞다면 큰 불덩이들이 튄 곳은 아직도 온도가 더 많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우주는 전체 지역의 온도가 거의 똑같고 우주의 양쪽 끝도 서로 섞인 적이 없는데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주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 대폭발이 시작하고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공간이 극도로 빨리 팽창해서 지금 우주 크기의 거의 반 정도까지 커졌다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온도가 다 통일된 후에 본격적인 폭발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지역이 온도가 같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적용시키면 그들의 고민도 많이 해결되는 듯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빅뱅 이론이 세상의 모든 우주 이론들을 평정해버리고 독보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에는 여전히 반대 증거들과 모순되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세중력 이론에는 중력이 강한 별에서 나오는 빛은 모두 적색편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증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색편이란 모든 별이 멀어지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색 편의의 정도에 따라서 별까지의 거리를 추정하는 방식도 오차가 심한 편입니다. 두 개의 은하가 거의 붙어 있는데도 10배 이상 거리 차이가 난다고 측정되기도 하니까요. 한 개의 은하계 안에서 별들마다 적색 편의 정도가 다르고 청색 편의를 보이는 별도 관측됩니다. 또한 대폭발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었다면 이때 발생한 반물질이 우주의 모든 물질들과 동일한 만큼 있어야 하는데 반물질은 극소량만 발견되어서 그들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빅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폭발 초기에 물질들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아서 완성된 은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초기 우주 부위라는 곳에 잘 형성된 성숙한 은하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져서 또 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멀리 있는 우주는 점점 더 빨리 팽창한다는 것과 이러한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30년 이상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들을 찾아 헤맸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흑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빅뱅의 증거라고 알려진 자기올극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폭발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살펴봅시다. 폭발은 모든 것을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 후에는 아름답고 질서정연했던 모든 것이 무질서와 불규칙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주를 다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태양계만 살펴봐도 폭발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늘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빛과 열을 발산하고 있고 모든 행성들은 언제나 정해진 경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도 지구 주위를 규칙적으로 돌고 우리 인간들도 수천 년간 변함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세상이 거침없이 파괴시켜버리는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만한 것입니까? 그보다는 폭발로 인한 완전한 혼돈과 적막함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보여지지 않습니까?
만약 폭발이 맞다면 모든 물질들은 방사형으로 각자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흩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폭발도 흩어지던 파편들이 새롭게 잘 모여서 질서 있는 세계를 만들어 가지는 못합니다. 서로 흩어지는 과정 중에 잠시 질서를 이루었다 해도 가지고 있는 직선 운동의 힘으로 인해 결국은 제갈길로 다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모양을 통해서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잠시 예쁜 토끼나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도 몇 분이 지나면 그 모양은 온데간데 없고 다 뭉개져 버려서 다시 무질서한 형태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어쩌다 나선형의 은하가 생겼다 해도 빅뱅의 최종 결과는 다시 무질서로 가는 것이 순리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하들은 아름다운 나선형이나 공의 모양을 하고 매우 규칙적인 회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두 은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134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GNZ11 은하는 둘 다 흔한 모양인 나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GNZ11 은하는 지구로부터 134억 광년 떨어져 있다 하니까 그곳에서 134억 년 동안 날아온 빛이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하의 생긴 모양은 134억 년 전에 빛이 우리를 향해 출발할 때의 모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빅뱅 사건이 138억 년 전에 있었으니 GNZ11은 빅뱅 후 4년 만에 만들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거의 대폭발 초기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안드로메다에서 도착한 빛은 고작 25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그러므로 두 은하 간에는 133억 9,750만 년이라는 긴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GNZ11은 매우 어릴 때 방출한 빛이고 안드로메다는 최근까지 늙은 다음에 방출한 빛인데 두 은하의 모양이 나선형으로 닮은 모습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선형 은하는 134억 년 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고 어디에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하들이 언제나 비슷한 모양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폭발의 파편들이 잠시 함께 돌다가 다시 흩어지는 과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돌고 있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주는 폭발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무질서하고 불규칙합니다. 질서 있고 규칙적인 것은 모두 지혜로운 존재가 만든 것입니다. 시계 부품을 통 속에 집어넣고 수백 시간을 흔들어 봐도 절대로 시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부품들만 무질서하게 섞여 있을 것입니다. 지혜 없이 힘만 가하면 영원토록 규칙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설계도나 시계 조립공은 복잡하고 정교하고 규칙성이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주나 인간 구조의 정교함이 자연 발생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일 아닐까요? 무신론과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저절로 시작했을 것이라 여기므로 그 시작한 모양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원을 찾느라 부지런히 노력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데 이를 믿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할 일이 매우 많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맞다면 그들이 일생 동안 한 일은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길지 않은 한평생을 가치가 적은 일을 하다가 가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또한 틀린 이론을 붙잡고 있으니 이론에 맞지 않은 여러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있지도 않은 오류를 찾아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빅뱅 이론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수많은 모순되는 관측들을 다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교과서에 실린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가 맞아 보이는 중요한 연구를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속도가 처음에는 엄청 빨랐다가 지금은 많이 늦어진 것이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호주의 베리 세터필드란 천문학자가 지난 300년간 여러 번 측정한 빛의 속도를 비교해보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는 빛의 속도가 처음의 측정값에 비해서 점점 늦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관찰했습니다. 또한 이 값이 측정기계의 오차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도 확인했으므로 잘못 측정된 것이라고 넘겨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빛은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빨랐을 것으로 나옵니다.
러시아의 우주과학자 트로이츠키 역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빛의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별빛이 적색 편의를 일으키는 것은 별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져서가 아니고 빛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주장하는 6천년 전에는 별빛이 100억 배 이상 빨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습니다. 위 두 사람의 연구 결과가 맞다면 어떻게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의 빛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때에 이미 지구를 비추기 시작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창조 기록이 거짓이 아님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광속이 늦어진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는 연력학 법칙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물리 계산식을 다 수정해야 하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과학의 식이 먼저 생긴 것일까요? 자연현상이 먼저 생긴 것일까요? 먼저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일관성의 원리를 찾아서 이를 식으로 만든 것이 물리공식입니다. 만약에 그동안 진리처럼 알았던 최고의 공식들이 자연현상에 위배된다면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최고의 이론들도 관측이 다르면 이를 보충하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태양계와 대부분의 은하가 회전하는 모양이므로 떠오르는 힌트를 하나 알아봅시다. 잘 살펴보니 큰 것만 도는 것이 아니고 매우 작은 것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작은 원자를 살펴봐도 전자가 핵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스스로도 팽이처럼 도는 자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달도 자전운동을 하면서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도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최대로 확대해서 보면 대부분의 은하들도 돌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작거나 크거나 모두 회전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닐까 합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구심력과 달아나려는 원심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로 돌고 있습니다. 이때 회전하는 물체는 하던 운동을 지속하며 벗어나려 하고 전기력이나 중력은 둘 사이를 잡아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룰 때에 회전 운동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만약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면 쭈그러들고 달아나려는 힘이 강하면 튕겨나가 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원자나 태양계나 은하나 서로 들러붙지도 흩어지지도 않고 안정을 유지하려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회전을 유지시켜서 안정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보다 질서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빅뱅과 같은 대폭발과 무질서가 아니라 안정과 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씨체를 보면 그게 누가 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작업을 한 흔적을 보면 그것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나 가장 큰 것이나 모두가 안정을 위해서 회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한 사람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온 우주는 한 사람이 같은 습관대로, 같은 지혜대로 만든 동일인의 작품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